플랜비스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떠셨나요? 진단키트 뉴스뿐이죠.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는 이제 공포스러웠고, 또 오늘은 안도, 그리고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린 모릅니다. 앞으로 시세는 그렇게 형성이 될 거예요. 언제나 잊지 마세요. 이거. 그죠? 오늘은 조금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흔들리시지 않게 멘탈 강화뿐만 아니라 어떤 지식에 대한 큰 그림을 또 빅피처를 다시 박아드리려고요. 무엇이냐? 항상 플레이어분들은 외쳤었죠? 빅피처는 합병이라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빅피처가 있어요. 과연 이것만 있을까요? 수많은 바이오 시밀러들 중에 최고, 항상 램시마 SC를 공부하고 해보시라 말씀드리는데 제 입장에선 이것도 필요 없다. 빅피처는 합병이다. 네, 합병도 필요 없어요. 근데 더 큰 빅픽처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종합적으로 한번 공유해 볼게요. 일단 제 소개를 할게요. 플랜 V 스탁 TV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저는 올바른 투자 습관을 외치는 사람입니다. 제가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방송 성격이. 그 이유는 아시죠? 저는 모든 종목을 동일하게 1대1대1로 다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삼형제 주주고요. 따라서 플랜 V의 생각을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종목 추천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 성공열차 기억나시나요? 3년 열차, 행복 열차 등등등 한번 내리면 타기가 어렵습니다. 예, 항상 말씀드리죠. 예, 방송 시작할게요. 방송 2달 2주차에 이제 접어들었고요. 이제 13,500분의 구독자분들, 제 든든한 플랜브의 백, 여러분들이 제 백이라고 말씀드리죠. 네, 언제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자분들은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제 방송을 더 많은 분들이 시청하실 수 있게 힘을 보태 주셨으면 감사드릴게요. 일단 오늘 뉴스가 뭐 이런 게 나왔어요. 진단키트가 뭐 7월에 출시된다. 그리고 뭐 휴마시스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고요. 뭐 공동 개발을 착수한다. 그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건지. 그리고 이제 진단키트 판매. 뭐 궁금하신가요? 누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까? 삼형제 중에. 그죠? 답은 정해져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설명해 드릴 거고, 그리고 어떤 기본적으로는 또 매매 기법이 될 수 있어요. 매매 방법. 이런 것도 공유할게요. 이런 좋은 회사 매매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오늘 시장에서 혹시 느끼셨나요? 네. 이 셀트리온 삼형제가 주도해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 분위기를 주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K바이오 그 중심에 셀트리온 삼형제가 있고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시장 분위기를 때때로 주도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자부심을 가지시게. 일단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중장기 주식 투자를 여러분들 당장 어제 오늘 기분을 생각해 보세요. 중장기 주식 투자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항상 제가 중장기 여정이라고 하죠. 중장기란 개념이 혹시 어려우신가요? 중장기라고 하면은 적어도 3에서 5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아무리 짧아도 1년에서 3년? 그 정도를 중장기라고 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빅픽처나 합병이란 거는 회사에 대한 이해가 있지만 더 크게 가야 돼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주식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우리 삼형제로 예를 들면 삼형제 회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이 분석 필요한 거예요. 이 기술적 분석이 차트 분석, 재무 분석, 재료 분석이 있습니다. 거꾸로 가지지 마세요, 제발. 차트 분석에 목매이시지 말고 이렇게 거꾸로 큰 거에서 작은 걸로 가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작은 겁니다. 그죠? 플랜 B 입장에서 이것도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건데 이거에 목매시다 보면은 나머지 중요한 거를 놓쳐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이거예요. 얘를 제대로 이해하면은 자연스럽게 주식시장과 세상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강조해드려요. 그리고 항상 저는 말하잖아요. 왜 나에게는? 네. 제가 저한테 하는 말인 게 제가 이제 17년 차잖아요. 그래서 17년 전이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 방송이. 왜 나한테 이런 말 해주는 사람이 없었을까? 그런 마음으로 방송을 합니다.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큰 그림,
인식하세요. 이걸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플랜 V가 이 모든 종목을 다 들고 있는 이유는 정말 많은 것을 내포해요. 진짜로. 단순하게 수익을 위해서 그 이상으로 넘어갑니다. 저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제 기준에선. 그쵸? 또 다른 이유는 이건 좀, 전 주식시장이 되게 좀 철학적이고 좀 사람의 심리? 항상 말씀드리죠. 차트 같은 거 보면은 전 사람들의 마음으로 보인다고. 이런 접근으로 한번 대해보세요. 뭔가 본인이 생각하지도 못한 뭔가를 이렇게 깨닫게 되실 거거든요. 접근 방법 자체를. 그죠? 아, 이게 사람 마음이라고? 그게 무슨 뜻이지? 그죠? 당장 어제도 우리 폭락했을 때 기분 안 좋았잖아요. 오늘은 상승해서 다행이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들이 녹아 있다고요, 이 차트에. 어떤 분들은 버티시지 못해서 나갔을 거예요. 손절일 수도 있고, 익절일 수도 있습니다. 손실을 보셨거나 수익을 보셨거나, 그죠? 여러 가지 경우의 수, 많은 분들의 마음들이 녹아들어서 이런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때때로 신용 같은 게 부담 들어올 때 시장이 눌리기도 하는 거고요. 어제와 같이. 이런 것들은 앞으로 반복될 거예요. 그때마다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를 이해하기 전에 결국에 일단은 이 돈이라는 것과 우리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주식 투자? 이 돈과 사람을 떼면 안 돼요. 저는 주식은 곧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기회비용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A와 B 중에 뭐가 좋을까? 그죠? 그런 것들에 빠지시면 안 돼요. 그거는 돈에만 국한된 패러다임이에요. 사람마다 개성 다르지 않습니까? 제 매력도, 저는 매력적인 사람이고, 여러분도 매력적인 사람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매력적이라고요. A와 B 중에 뭐가 더 낫다? 돈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주식을 한번 사람으로 대해 보실래요? 좀 더 인간적으로.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누가 더 막 예쁘다, 잘생겼다, 뭐 잘났네, 못났네, 이게 나 자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 자존감. 나는 개성 있고 매력적이야.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존중해주고. 좀 그런 게 기본적으로 열려있는 좋은 생각, 그런 것들이 좋은 생각이지 않을까요?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돈으로 하는 거지만 주식도 사람과 매한가지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마음으로 한번 대해보시겠습니까? 이거 진짜 추천해드려요. 이런 마음가짐. 시장이 다르게 보여질 거예요. 보이는 눈이 달라져요. 기준이.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각각 모두가 매력적이다라는 것을 참 여러 가지가 의미가 내포합니다. 따라서 저는 그냥 다 들고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일단은 순서대로 가볼게요. 여기에서 제가 세상과 주식시장, 그리고 회사, 그리고 분석, 이거 오늘 방송에서 다 다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그렇죠? 일단 세상과 주식시장은 제가 사업보고서 보시라는 말을 지난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만 잘 보셔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식과 돈, 주식은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수익원이 어디서 나오죠? 그건 사람들한테서 와요. 이 사람들이 우리 제품을 많이, 그죠? 삼형제 주주분들, 이 회사에 제품을 많이 사람들이 사줘야 돼요. 주가의 상승은 그 사람들이 이 회사의 제품을 사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매출이랑 순이익은 그래서 느는 거고요. 그죠? 매출액은 그래서 늘잖아요. 따라서 사람과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또 주식시장 자체가 시세가 오르고 내리는 건 자연스럽다고 항상 말씀드리죠. 차트가 사람의 마음을 나타낸다. 이 모든 게 사람과 연관이 돼요. 따라서 하루하루의 시세에 연연하지 말고 이 세상의 흐름과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성장성을 믿으셔야 돼요. 그럼 그거 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큰 그림을 박아드릴게요. 합병보다 더 큰 그림은 바로 고령화와 각국의 의료 재정 부담의 가속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그림은 이거예요. 고령화, 의료 재정 부담의 가속화. 왜일까요? 고령화는 당연히 그 당연한 얘기잖아.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마음을 담고서 정말로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이 바이오 시밀러가 얼마나 많이 팔리게 될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특수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만성질환이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100세 시대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고령 인구가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랑 관련된 약물 수요가 증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의료 재정 부담. 지금도 끙끙 앓고 있어요, 전 세계가. 특히 유럽,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의료 서비스 비용이 증가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장려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 있죠? 레미케이드, 존슨앤존스의 레미케이드 그런 것보다도 더 경제적인 대안으로서 국가가 보조금을 주잖아요. 그게 부담되는 거예요. 의료재정 부담이.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이걸 캐치한 거예요. 서정진 회장님이랑 임직원 분들께서 십몇 년 전에 이걸 캐치했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노력해오고 일구었던 것들이 포텐이 터지면서 지금이 됐고, 지금은 또 새로운 포텐이 터지는 그 시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되시나요? 친절하게 이런 것도 설명해 드려요. 막 2016년 2208억 달러에서 뭐 한 200 몇십 조에서 나중에 한 600조 이상이 될 것이다. 시장 파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바이오 의약품의 성장성이지, 거기에 받고 바이오 의약품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이 26년까지 매년 8.4%로 성장하는 거에 추가적으로 바이오 시밀러 시장은 30%를 넘게 성장한대요.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거기에 세계적인 기업이 셀트리온입니다, 바로. 자부심 가지세요. 이렇게 큰 그림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회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이거는 방송 하나에서 모든 걸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큰 그림을 박아드릴게요. 일단 셀트리온라는 이 회사 있죠? 이 회사의 지난 역사와 그리고 이 회사의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그 자연스러운 그런 혹은 인위적이었던 그 성격을 이해하셔야 돼요. 회사에 대한 이해. 그래서 제가 최근에 빅픽처 다시 잡아드립니다라는 방송에서 비교적 좀 정리를 쫙 해놨어요. 그래서 이 제목의 방송을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지난 역사 아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이건 0으로 적어놨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서. 그죠? 첫 번째는 제약바이오가 조심해야 한다. 제약바이오가 위험한 거 아니야? 예, 삼형제 아닙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위험한 거 맞고요. 네, 위험해요 이거. 잘못 달려들면 골로 가요. 하지만 삼형제는 아니에요.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그게 성공을 해서 이미 튼튼하게 자금력과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아시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이거 주식시장 진리예요. 대한민국에서 매출액 대비 비율이 1위입니다. 언제나 미래를 위해서 연구하고 만들어내고 항상 말씀드리죠. 셀트리온은 안 될 사업은 시작도 안 하고요. 그리고 시작한 사업 반드시 만들어내요. 이런 얘기는 지난 방송에서 막 회장님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등등등 몇 달 전부터 항상 말씀드렸죠. 쉽게 설명해 드리면서. 그리고 최근에 다케다 M&A를 통한 이제는 글로벌 종합 제약바이오 기업입니다. 이 재료 때문에 당장 빨리 오르고 내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3년, 5년, 10년이 밝아졌다고요. 더 이상 위탁 생산하는 남의 물건 대신 생산해 주거나 그리고 남의 약품을 베끼거나 이런 회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제대로 된 기업이라 이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 방송을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 종합제약 바이오에서 등급. 여기에서 좀 자세히 해드렸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존의 바이오 시밀러가 안정적으로 기반이 돼 있어요. 이 매출은 유지가 되거나 증대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램시마, SC나 휴미라 등등등의 바이오 시밀러의 어떤 신규 진출, 그리고 그 매출의 확장이 미래에 펼쳐질 겁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21년 이후도 계속. 그리고 매년 바이오 시밀러가 나와요. 미래 바이오 시밀러가 대기하고 있어요. 게다가 그게 그 시장이 연평균 성장률이 34%잖아. 34%래요. 예. 무슨 말인지 조금 납득이 되시나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그 다섯 번째로 이거는 위에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 회사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인식한 거예요.
회장님이 임직원 분들께서. 그리고 성공을 거두었고 지금은 미래를 위한 퀀텀 점프를 앞두고 있습니다. 왜? 대박 바이어 시밀러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큰 그림을 가져가세요. 그래야 막 어제 빠지고 오늘 오르고 내일은 어떻게 될까? 저는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요. 어차피 알아서 이 회사가 어떻게 될지. 그죠? 빨리 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진짜로. 더 많이 사게. 더 많이 모으게. 하지만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일단 얘기가 산으로 가기 전에 저는 항상 현금을 50% 갖고 있다고 했죠. 일단 얘기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뭐 설명해 드렸고요. 예전에 이제 2008년, 2009년도에 회장님의 목표가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그 말도 안 되는 목표가.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목표가 다시 한번 짧게 해드리면은 2008년, 9년 당시 2015년까지 당시 매출액이 200억, 영업이익이 200억대였던 아주 보잘것없는 회사가 7, 8년 내로 5천억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1, 2년 텀으로 이루었어요. 대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2030 프로젝트를 지금 이미 진행하고 있고요.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약간 몇 년의 텀은 있을지언정 가령 매출액 30조를 찍겠다. 네. 이것 때문에 제가 플랜V가 삼형제 목표 시총을 400조로 잡은 겁니다. 여기에서. 저는 믿거든요. 실제로 그걸 이뤄낸 걸 봤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송들은 또 뭐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포함되지만 이 회장님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네. 예전에 만들었던 방송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에 대한 이해,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회사에 대한 이해 이런 큰 그림을 인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강조해드렸다시피 빅픽처는 합병이다. 말씀드리죠. 이 합병에 의한 여정을 가고 있다. 하지만 합병보다 더 큰 게 있다. 이 세상이 바뀌고 있고 이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성장성이 충분하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이제 다시 차트로 한번 넘어와 보면은 매매 기법은 언제나 말씀드리는데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 중장기 이동 평균선을 추천해 드렸었고요. 셀트리온에 한해서 당시에 제가 방송을 처음 했을 때가 이 빨간색 선이 3년 이동 평균선이에요. 주봉의 156주입니다. 이거를 설명해 드리면서 우리 여기서 타고 있다. 여러분들 여기서 타라고 얘기는 못하겠다. 하지만 내리면 바보다. 셀트리온 사지 말라고 하는 애들은 다 바보다. 걔네들 말에 현혹되지 말라. 지금 어떤가요? 지금 주가가 여기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지금 너무 비싸다. 이러는 애들 바보예요. 주가가 빠지면 기회고 이 회사는 그런 회사예요. 한번 내리면 타기가 어려워요. 타기가 무서워. 그리고 어려워요. 왜일까요? 잠깐 다른 얘기 해드리면 왜 어렵냐면은 일단은 사람마다 원하는 매수 가격이 다르잖아요. 성격이 다르듯이 모든 사람이 원하는 매수 가격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싸게 사고 싶어 하는데 문제가 뭔지 압니까? 싸게 사라고 기회를 줘도 무서워서 못 사요 또. 그냥 안 빠지거든요. 이런 얘기도 많이 드리죠. 시장은 항상 무섭게 빠진다고요. 세상 망할 것처럼. 이때도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 주봉으로 보니까 되게 별거 없어 보이지 않나요? 이게 불과 3달 전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때가. 얼마나 숨막혔죠 여러분들? 지내고 나니까 별거 아니죠? 앞으로도 보자고요. 별거 없으니까. 맨날 말씀드릴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중장기 이동평균선 한번 활용해보세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맞을 겁니다. 이게 이 빨간색이 3년 이동평균선이고 파란색이 5년 이동평균선이에요. 260주. 이거 앞으로도 맞아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때 혹시 또 오게 되면은. 그쵸? 정말 오랜만에 왔어요. 이 빨간선에. 이때 오랜만에 다 왔어요. 그리고 설마 했던 자리도 다 왔었고요. 정확하게는 여기보다는 여기에 확실하게 나왔죠. 그죠? 저는 이 매매 기법 하나만으로 매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거를 지난 과거에도 그랬어요. 여기에서 다 왔고 여기를 다 왔고요. 올라왔다가 여기서 다 왔고 아슬아슬하게 엎치락접치락 확실하게 다 왔고요. 다 기회가 돼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기에 닿았었고 지난 과거에 여기에 닿았었다. 지금 여기 닿았다. 어쩌면은 우리 일생일 때의 마지막 기회였을지 몰라요. 라고 했었던 거 방송 기억하시나요? 어떠신가요? 돌이켜보니까. 맞아요. 마지막 기회였어요. 5년 열차. 그리고 여러분들이 불안해 하시는 거, 제 기준에서는 여기는 그래. 지나갔다 쳐. 3년 열차에 타고 계시는데 저는 미치고 환장하겠는데 이 회사가 너무 좋은데 당장이 아니라도 상관없는데 이게 다시 빠지면 난 너무 행복한데 제발 빠졌으면 좋겠다. 맨날 이렇게 방송했잖아요. 제 마음 이제 이해되시나요? 지금은 또 이렇게 내려오면은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지만 많은 분들이 막상 내려오면은 아, 무서워. 왜냐면 여기에서 현금을 다 박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현금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해되시죠? 겁을 주는 게 아니에요. 얘기 하나에만 꽂히시면 안 됩니다. 타셨다면 내리는 게 아닙니다. 셀트리온 열차는 내리면은 못 탑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로 못 타요. 여러 가지 이유로. 제일 중요한 건 비중 관리인데 그거는 이제 아무리 강조해드려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3년, 5년 열차를 셀트리온에 한해서 활용하시고 나머지 종목들은요. 셀케나 셀제 이걸 활용할 일이 있을까요? 합병이 된다면 한 식구가 될 텐데 앞으로 이 선을 셀제나 셀케를 활용할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합병이 된다면 셀트리온으로 될 거기 때문에 따라서 합병 이후에 가능합니다.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합병 이후까지. 그리고 만약에 합병이 안 된다? 안 된다면은 나머지 두 종목은 셀트리온의 주가가 3년이나 5년 이동평균선에 닿았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셀제와 셀케를 사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얘네의 3년, 5년 이동평균선을 활용하시지 않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얘는 잘 안 맞아요. 그게. 얘는 잘 맞으니까 얘랑 함께 얘네를 사는 거예요. 1대1 대1로.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면은. 이해되시죠? 응용 방법까지 경우의 수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거 머리 아프다. 나 이런 거 모르겠다. 그럼 그냥 모아가는 거예요. 매주 매월 일정한 금액을 매주 50만원 아니면 매주 100만원 아니면 매주 뭐 몇십만원 그죠? 주가가 지금 뭐 매주 몇만 원 수준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셀트리온이 뭐 셀트리온 살면제 모두 다 1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 식으로 일정한 수량을 모아 가시는 겁니다. 행복 적금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그리고 뭐 이거를 반드시 인식하셔야 되는 게 또 오해를 많이 하시고 잘못 받아들이세요. 세상에 종목은 제가 많다고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는 전업 투자자분들 때문이에요. 이분들의 눈에는 좋은 종목들이 정말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저기 옮겨 타느라고 수익을 못 챙기세요, 보통.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좋다고 공개적으로 추천하는 건 5종목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예요. 이 5종목. 이 5종목을 가령 10분의 1씩만 사도 절반 아닙니까? 이렇게 사시라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투자 성향, 그죠? 개성이 다르듯이 다 달라요, 생각하시는 게. 투자 자금도 다 다르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정답을 정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송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 놓은 게 있잖아요. 어디죠? 그 방송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 둘 다. 셀트리온과 삼성전자를 같이 묶어서 예를 들어줬어요. 이 방송을 참조하시면 진짜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선택하시는데. 저는 어디에도 치중되지 않습니다. 전 모두 좋아해요. 각각의 매력이 다르니까. 다 좋아해요. 저는 삼성열차, 셀트리온 열차. 이해되시죠? 실제로 똑같은 비율로 갖고 있고요. 이거 궁금하신 분들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플랜V님은 뭐 어떻게 들고 계신가요? 저는 동일하게 들고 있어요. 가령 100만원이다. 100만원씩 산다. 그럼 삼성전자 50만원, 우선주 50만원. 그죠? 그리고 100만원이다. 그러면 33, 33, 34. 그죠? 이렇게 들고 있어요. 삼성전자와 우선주,
셀트리온 삼형제 100만원 100만원 이렇게 모아요. 이해되시죠? 저는 그냥 좋아요. 그 둘 다 하는 게 제 성격이기도 하고 저는 안정성과 수익성 모두 챙기고 싶어요. 워낙 산전수전을 다 겪어봐서 예, 저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난 방송에서 이런 차트 분석이나 혹은 재무 분석 이런 것들에 대한 건 제가 좀 딥하게 힌트를 드렸어요. PER 같은 것도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나가시면 돼요. 그죠?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하지만 골격은 제가 잡아드렸거든요. 다른 방송에서. 기술적 분석도 마찬가지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양하게 그것뿐만 아니라 뭐 모든 방송들은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거는 예, 소리가 이제 시간에 단일가 매매가 시작됐다는 소리고요. 궁금해하시는 거는 한번 봐볼까요? 셀트리온 그리고 제약 일단은 뭐 이제 시작된 거라서 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방송을 넘어와 볼게요. 일단은 오늘 이슈가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이제 제가 3연전 중에 누가 가장 수혜를 볼까요? 제가 답을 어떻게 드릴 것 같습니까? 예. 1대1대1로 매매하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아마 플랜 V만 주장했을 것 같습니다. 저만. 그죠? 그리고 아마도 20년 이동평균선 대한민국 주식시장과 이동평균선 이것도 아마 제가 최초로 주장하지 않았을까라고 제 방송 기준입니다. 다른 분들이 아니라 왜냐면 제가 다른 걸 몰라서 그래요. 네. 저는 이제 제 생각을 항상 표현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1대1대1로 언제나 강조했어요. 누구 하나 치우치지 않고 모두의 매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어차피 걔네들은 한 식구가 될 거라서 더더욱 그랬고요. 시간이 갈수록 제 말이 뭔지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미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고. 일단은 진단키트 마찬가지예요. 누가 수혜를 볼까? 일단 셀트리온은 일단 진리잖아요. 예.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 근원 맞죠? 예, 보스예요, 보스. 그리고 셀제는 이 진단키트가 뭐 나오고 하면은 국내에 신나게 팔겠죠? 그리고 셀케는 해외에 신나게 팔겠죠? 게다가 해외 직판 체제. 유럽 난리 나잖아요. 코로나. 거기에 또 우리 셀케 직판 체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시너지가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빨대를 꽂잖아요. 이 친구들이. 휴마시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부러울 일이 아니에요. 예. 우리한테 빨대를 꽂는 거라고요. 우리가 더 좋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회사의 기술력과 우리 기술력을 시너지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셀트리온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니까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더.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어쩔 수 없는 건 강자. 약육강식이에요, 이거. 주가는 상한가를 오늘 갔지만 휴브레인이 아니라 휴마시스 잠깐 보여드릴까요? 예, 상한가 갔잖아요. 이거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고요. 왜인지도 설명해 드릴게요. 좀 이따가. 일단은 우리한테 다 득이 되는 거고 우리가 중심인 겁니다. 삼형제가 중심이고 그리고 이제 다시 설명해 드리면은 이런 것들 세일즈에 이제 다케다한테 이제 기술을 확실하게 받아올 때까지 그죠? 시간이 조금은 걸리겠지만 일정 시점 이후에는 이 기초의약품 프라이머리 케어의 의약품의 생산 그리고 국내 판매를 셀트리온 제약이 맡고 물론 진단키트 국내 판권도 갖고 있다고 했죠. 각각 매력이 다르다니까요. 왜냐? 진단키트의 수혜를 가장 크게 보면은 뭐해? 그런 얘기가 다 말장난이라고요. 이 말장난. 셀트리온 제약은 램시마 SC를 생산하는 공장을 갖고 있다니까요. 일단 진단키트가 뭐가 중요해? 물론 중요합니다. 당연히. 엄청나게 매출을 일으키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파이가 있다고요. 더 큰 파이. 그게 이거라고요. 그쵸? 이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큰 걸 생각하셔야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진단키트를 해외에 당연히 셀트리온 제약보다는 당연히 많이 팔겠죠. 해외 판권을 갖고 있으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셀트리온 제약이 그거보다 나쁘다가 아니잖아요. 주가는 어떻게 됐죠? 셀제가 제일 많이 올라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에 하나에 뭐가 꽂히면 안 돼요.
수혜를 보내 만해. 어차피 한 식구고 모두가 최고예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하나도 포기할 수가 없다고요. 그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고요. 일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순환 구조를 셋이 갖고 있잖아요. 근원, 국내, 해외. 끝. 모두가 좋다. 삼형제 모두가 수혜를 본다. 얘네들은 합병이 되고 식구가 될 거다. 끝. 유럽 및 전 세계 코로나 재확산 최대 수혜는 셀케? 뭐 이런 건 그냥 참고적으로. 하지만 같은 식구, 합병된다. 끝. 그리고 이제 이거를 좀 얘기를 넘어갈게요. 이거는 계속 이제 뭐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휴마시스가 상한가 이거 오늘 부러워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부터 멘탈 강화 해드렸죠. 미리 알려드렸죠. 우리한테 코로나 관련 테마는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램시만 있을 수 있으니까. 공부해보시라고 했죠. 뭐 흉이라든 램시만 있으시든 바이오 시밀러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방송도 미리 그래서 찍어드렸습니다. 스스로 해보시라고. 기가 막혀요 이거. 그죠? 우리한테 있어도 있으면 좋아. 아주 좋아. 근데 없어도 상관이 없어. 그쵸? 하지만 이 코로나 재료 하나로만 흥한 기업은 일정 시점에 거품이 꺼져요. 휴미라가 아닙니다. 휴마시스가 반드시 그런다는 말이야. 이 회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이 이제 뭐 미래 일정 시점에 매출이랑 수익이 발생해서 그거를 또 잘 활용해서 성장성에 투자한다? 네, 그러면 이 회사도 클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코로나 재료 하나로만 흥한 기업은 그게 수틀리면 끝난다고요. 그 기업은. 어차피 일정 시점 거품은 꺼져요.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주식시장 순리고요. 그렇게 고평가된 주가가 십수년 동안 유지되는 수가 없어요. 그건 순리입니다. 순리. 물론 얼마까지 갈지 안 갈지는 수급에 따라 갈리겠죠. 그죠? 하지만 셀트리온은 십수년의 성장성 이게 투명해요. 이유는 뭘까요? 아까 그래서 이거 5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매력 6가지. 이거를 참고하시면 돼요. 다시. 여기로 넘어오시면 돼요. 머리가 아프고 의심될 때마다 이런 걸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그리고 또 셀트리온 사면 저기 적어놨네요. 얘네들은 거품이 꺼지겠지만 그리고 이게 전부지만 우리한테는 일부일 뿐이며 없어도 상관이 없다. 우리의 클래스는 다르다. 그죠? 2030 로드맵 그리고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R&D 개발로 그래서 공장, 시설 설비 투자, 증대, 증설 등등등. 그죠? 언제나 미래 10년 준비해 볼 것도 없습니다. 계속 시작 나오고 깡패 바이오 시밀러 나오고 그죠? 일단은 차트를 이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점검해 볼게요. 참고사항인 거 아시죠? 중장기 투자는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여야지 안심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런 게 아닌데 제발 이런 차트가 아닌데 그죠? 큰 그림을 이해하시고 차트는 제가 차트 놀이라고 하죠. 차트 노는 거예요 우리. 집착하시지만 안 됩니다. 차트 놀이니까. 네,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셀트리온 열차 한번 내리기면 다시 타기 힘들다. 다시 강조해 드릴게요. 언제든 내렸으면 탈 수가 없어. 예. 그리고 막상 급락을 하면 무서워서 못 사. 혹은 현금이 없어서. 그래서 비중관리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맨날. 흔들리는 거는 셀트리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시지. 셀트리온이 구하러 가는 거예요. 제가 구하는 게 아니라고 맨날 말씀드리죠. 셀트리온이 구하러 갈 건데 저한테 의존하시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 스스로 확신을 가지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돕기 위해서 제가 방송을 하는 겁니다. 같이 먹자는 마음으로. 이해되시죠? 이날 방송 기준으로 오늘 36%가 올랐어요. 그죠? 그리고 이날이 방송 기준 1대1대1로 공식적으로 주주가 아닌 척을 더 이상 할 수 없겠다 해서 어쩔 수 없이 박은 이유는 셀트리온 제약의 이봉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 이거 자체가 신호탄이었어요. 요게 제 기준에선. 그죠? 근데 셀트리온의 신호탄은 전 이거라고 했죠. 이게 떴죠. 기다리던 게. 그리고 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상이어도 없고. 셀케 같은 경우에도 셀제의 신호탄이었지만 셀케도 여기가 방송 기준이고 1대1대1. 그래서 지금 기준 33%가 올라와 있네요. 죄송합니다. 셀트리온이 36%, 셀케 33% 격차 좁혀졌죠. 약간 재밌죠? 그리고 셀케의 신호탄은 요거라고 했죠. 요거 뜨면 출발이다. 근데 당장 날아가고 혹은 내리고에 집착하시지 말라. 제발.
어제 오늘 겪어보니까 이해 좀 되시나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찍어 눌렸고 다시 반등했고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거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죠? 때가 되면 가겠죠. 그리고 어제 조금 관심 있게 봤던 이거 재밌는 가격이다. 그죠? 이때의 시가와 어제의 종가가 똑같다. 재밌죠? 재밌는 가격이에요. 네, 이렇게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일단 비율이 이제 오늘은 셀트리온의 그 뭐라 그럴까? 시가총액일 1일로 친다. 그러면 셀케가 41.6% 정도 수준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반복해드리면은 회장님이 직접 거론하신 그 말로 치면은 셀케의 가치는 셀트리온의 최소 40% 이상이다. 여기에 착안한 것이며 따라서 40에서 50% 내외 40에서 50% 안쪽으로 셀케의 가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는 이게 40점 몇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게 40% 극초반이나 30%대로 넘어가면은 셀트리온이 단기 고평가 되거나 셀케의 단기 저평가라고 한 거 기억나시죠? 네. 이거를 활용하시면서 그냥 재미로 보시면 돼요. 집착하시지 말라고. 결론이 뭐냐면은 어차피 때가 되면 키가 맞춰진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어요. 그리고 증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포인트는 여기서 더 나아가면은 소외감 느끼시지 말라. 우리는 한 식구가 된다. 다 이유가 있어요. 예. 그죠? 그래서 차트 어떤가요? 뭐 설명해 드릴 게 있나요? 그냥 그 안에서 놀고 있죠? 조금 큼직큼직하게 잡아드리는 거. 그 안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일정 시점에 뭐 이 가격을 뚫고 올라가면 그냥 시세 기조가 유지될 수 있겠죠. 그리고 파동 같은 경우로 치면은 여기서 올라왔다가 꺾였다가 다시 꺾었어요, 오늘. 이 꺾으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둘 중 하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던가 아니면은 내려왔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내려오던가 둘 중 하나가 돼요. 그 이상 이하가 없어요. 하지만 큰 그림 이렇게 일봉에 보시면은 머리가 아파. 그래서 주봉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주봉으로 보면 그냥 몇 달 동안 흘러나온 게 별거 없잖아요. 지나고 오니까. 막상 이게 좀 내려오면 어떻습니까? 때가 되다가 가겠죠. 그죠? 언제나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숫자 어디 갔죠? 이 숫자 바뀔 거라고. 이게 왜 안 돼? 예. 숫자 이거 바뀔 거라고 했잖아요. 153340. 이거 바뀐다니까요. 그리고 혹자는 언제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언제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제가 일목균형표 공부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격, 일목균형표에서 중요한 건 딱 세 가지예요. 시간, 파동. 네, 이거는 이제 지금 여담으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차트 놀이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일목균형표에서는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시세를 이해합니다. 그죠? 전 지금 이 시간에 집착하지 말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중간 가격이나 주가나 파동에 대한 건 설명해 드리지만 시간에 집착하시지 말자. 왜냐면은 이 시간이라는 거를 알아내시기 위해서는 상상도 못할 엄청난 노력과 경험이 필요해요.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개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죠? 저는 이해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거를 방송 하나에서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아예 제껴버린 거예요. 그죠? 인간의 삶이 유한하니까 자연스러운 거라고. 조급해 하시지 말라고. 그죠? 시간을 들여야 돼요. 우리 시간을 투자하고 시간을 쏟아야 돼요. 우리 시간을 바치는 거라고요. 오르고 내리고. 그 시간에 최대의 효율을 얻으시려는 그 생각을 버리시라고, 제발. 현실적인 대안을 해드린 거예요. 가격 시간 파동에서 시간을 일부러 뺀 거라고요. 그래서 먼저 순서가 시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왜인지를 먼저 아는 게 순서라고요. 주가가 언제 빨리 가냐가 아니라 왜 가는지부터 알아야지 언제 가는지를 안다고요. 순서가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되시나요? 왜인지를 알아야지 언제인지를 알지. 언제인지 알고 왜를 알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일반적으로는 그렇다고요. 그죠? 따라서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해드렸습니다. 일단은 이 가격을 조금 참고해보자. 그 정도로 얘기해 볼게요. 여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를 터치를 하면은 시세 기조가 더 상승 기조가 유지된다. 이건 또 왜 이렇게 파란색이죠? 계속. 일단 그냥 파란색으로 할게요. 그래서 일정 시점 여기를 터치하면은 신고가로 갈 가능성은 더 증가한다. 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일트리온 제약 때. 세일트리온 제약은 이때를 터치했고 3주라는 시간에 답답한 시간에 걸쳐서 터치 이후 신고가를 갔다. 그죠? 그리고 세일즈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해드리면은 이게 노는 겁니다. 우리 이거 차트 분석이 필요 없다고 했죠. 맨날 그냥 노는 거예요.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혹은 구경하시는 분들도 궁금하실까봐 그죠? 일단은 이 말씀을 제가 맨날 드렸잖아요. 여타 들어 올리고 팔아먹는 그런 작전주한 성격이 다르다. 기껏 올려놓고 이걸 왜 빼냐고 제가 맨날 말했잖아요. 오늘 세일즈에 신고가 갔죠? 저희가 안 판다 그랬잖아요. 안 팔아요. 언제까지? 합병 될 때까지. 저 힌트는 다 드려요. 네. 안 드리는 척 하면서 다 드려요. 받아들이시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리고 제 생각에 정답도 아니고요. 주식시장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수익을 취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수익을 취하는 습관. 어떤 식으로든 수익을 취하면 되는 거예요. 많고 적은 거는 개인차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좋은 종목들은 셀트리온 3년제는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그죠? 중단기 계좌를 운영하면 수익은 중간중간 취하는 것일 뿐 중장기 투자한테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작전주와 성격이 다른지 설명해 드렸었어요.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라면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과 헬스케어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합병이라는 거에 여정이 있고 회장님이 지분율로 봤을 때는 셀트리온 제약이나 헬스케어를 많이 올리는 게 합병됐을 때 회장님과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아요. 회장님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좋아요. 어찌됐든. 회사가 커지는 거고 그리고 이 회사들이 올라간다고 배 아파하실 거 없어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다 좋은 회사라고 했잖아요. 각각이. 그리고 키가 맞춰지고 이런 여정. 따라서 셀제를 중간에 있는 셀트리온 제약을 지금 많이 올린 것 뿐이에요. 그럼 기껏 올려놓은 거를 왜 빼요, 이거를. 그리고 뺀다? 아시죠? 다시 한번 땡큐. 내려오면 땡큐지. 그죠? 저는 그래요. 근데 안 내려왔잖아요. 안 내려오고 이제 어제는 이제 이 저가와 고가를 표시해 드렸는데 이제 오늘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다시 중요한 봉 하나를 또 체크해 드릴게요. 요 봉도 이제 중요한 봉으로 됐어요. 앞전에는 제가 이제 요 봉, 요거 공부하시는 분들에서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연구해 보세요. 연구를 해보시면 돼요. 정답을 알려드릴 수도 없고 정답도 없어요. 그리고 특정 어떤 분들은 다른 게 중요하다고 캐치하실 수 있고 방법이 다양하거든요. 가령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제가 216808 강조해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연봉의 파동이 바뀌는 거를 나는 캐치했다고. 2019년의 고가를 넘어서는 2020년의 일정 시점. 그래서 셀트리온 기준으로 나는 이 봉을 정말 중요하게 봤다고.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거예요. 접근하는 방법도 다양하고. 그래서 다양하게 적용해 보시라고 정답을 안 박아드리는 거예요. 정답이 없습니다. 연기를 하거나 노래하는 것도 정답 없잖아요. 개성이 다 있는 거예요. 개성. 그죠? 노래, 춤, 연기 이런 것도 다 다르잖아요. 뭐 정답 없잖아요. 차트 분석도 마찬가지예요. 정답이 없는 겁니다. 대신에 오로지 중요한 건 올바른 투자 습관일 뿐입니다. 비중 관리. 일단 넘어올게요. 이거 그리고 이봉 그리고 요거 표시해 드렸죠? 그죠? 다른 것도 많아요. 다른 것도 분석할 수 있는 방법 정말 많은데 그냥 이 봉에 대해서 그냥 한번 공유만 해볼게요. 이 봉도 이제 중요하게 됐어요. 네, 고가를 넘어섰기 때문에. 고가를 넘어섰기 때문에도 아니에요. 심지어. 이런 거에서 말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그냥 연구만 해보세요. 근데 이 봉이 왜 중요한지는 디테일하게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이 봉이 왜 중요한지. 그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방송은. 그 접근. 그죠? 단일가 거래 가짜 시세. 이 고가를 넘어서서 안착한 지금 같은 거 그때로 환산해 보면은 환산이 아니라 조금 응용해 보면은
이 142,500원 있잖아요. 요게 아직은 요거를 이제 너무 종가로 안착은 못했어요. 142,500원. 같은 개념으로 설명해 드려볼게요. 반드시 맞는 게 아니라 이때는 이날의 종가. 봉도 생긴 것도 약간 비슷하지 않나요? 몸통도 조그만 게. 밑에 거래량은 없지만 거래량도 실린 겁니다. 그래서 이 고가를 안착한 게 요 날이었고 요 날을 난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 날아갈 게 보였어요. 그렇다고 지금 이게 앞으로 일의 일정 시점에 이게 안착한다고 바로 날아간다? 그렇게 정답을 정해놓지 말라 그랬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뿐. 그리고 앞전에는 이거는 다른 방송에서 반복되는 거니까 다른 방송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거 궁금하시는, 처음 보시는 분들은 되게 궁금하실 텐데, 지난 방송에서 이런 것들은 쭉 설명해 드렸으니까, 지난 방송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은 이 142,500원을 종가로 안착하는지 우리 한번 주목해 보자고요. 그죠? 그래서 그 위로 다시 날아가든 뭐하든 1년의 기간들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언제나 이 중간중간의 과정들은 시간이 필요해요. 이 기간이 짧지도 않아요. 그래서 비중 관리 안 하면 못 버텨요. 2달 가까이 막 질질 끈다고요. 그렇다고 이때 한 달 끌고 이때 2달 끌었다고 지금도 한 달, 2달일까? 그것도 아니에요. 상황마다 달라요. 어떨 때는 뭐 몇 달이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차트에 너무 집착하시지 말라고요. 빅피처 합병이고 램시마 SC, 휴미라 등등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큰 그림으로 중장기로 가자. 그죠? 언제나 강조해드립니다. 따라서 그 정도만 한번 세일즈를 참고해보면 좀 괜찮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뭐 주봉 같은 건 이제 그들의 영역이라고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죠. 일봉에서.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 사도 돼요? 안 사면 안 돼요? 이거는 숨 막힙니다. 예. 이미 전 이때 강조 다 해드린 거라서. 여기서도 사도 될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일단 팔 생각은 없습니다. 중장기 계좌는. 그리고 이미 중단기 계좌로 사고 팔고를 제 나름대로는 충분히 재미를 봤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도 또 들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계속. 그거를 하려고 저는 중단기 계좌를 운영하는 거고 그건 제가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전업 투자자잖아요. 전업 투자자. 예. 저는 이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에요. 제 눈에는 이게 올라가게 보이는 경우에는 사고팔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이딴 거 하지 말라고 했죠? 이딴 거, 이런 차트 분석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중장기 투자하시면 됩니다. 셀트리온이든 헬스케어든 제약이든 특히 셀트리온의 헬스케어 있죠? 이건 그냥 쥐고 가시는 거예요. 탔다면은. 그리고 유튜브 방송이 종목 추천하는 방송 그런 게 안 된대요. 예, 그런 것도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일단 마무리를 하면은 한 번 더 강조해 드릴게요. 한 번 더. 이 코로나 관련 수혜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한테 덤입니다. 플러스 알파. 그리고 이거 공부해 보셨나요? 네. 제가 일부러 이 방송을 찍은 거예요. 공부해 보시라고. 바이오 시밀러 분석률 이런 세 가지란 방송 찍었잖아요. 이거 보시고 나서 혹시 스스로 공부해 보셨나요? 저한테 의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멘탈을 강화시키려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린 거예요. 네. 시장의 규모, 경쟁력, 그리고 EMA, FDA 이런 거 참고로 한번 보시라. 그런 관점으로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제 빠지고 오늘 오르는 거 신경도 안 쓰게 되실 거예요. 제발. 그죠? 그리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특히 불안하신 분들은 제 지난 모든 방송들을 싹 보세요.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건 맨날 말씀드리는 제 계좌 수익률이에요. 주가가 오르는 게 저한테는 중요해요. 물론 광고 수입 플러스 알파로 감사드리고 좋아하지만 제 기준에서는 맨날 터무니없다고 막 징징대잖아요. 저. 예. 물론 저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겠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을 위한 공부를 제가 권유해 드릴게요. 지난 방송을 보시고 그리고 언제나 잊지 마세요. 행복한 행복 적금이고 모아가는 거고 털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비중 관리 현금 비중 관리는 단순하게 매매를 할 수 있고 없고의 그 개념을 넘어서요. 그죠? 현금을 쥐고 있는 것. 맨날 강조해 드릴게요. 일정 수준의 기준, 그 정도의 현금을 쥐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멘탈 강화의 최고예요. 그죠?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진짜 아무리 사고 싶은 게 많아도 30%는 절대로 현금은 무조건 쥐고 있어요. 그냥. 제 주식 비중 맥시멈은 제 투자 자금의 70%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다 설명해드린 것 같은데요, 이거. 무슨 일이 있어도 전 하늘이 무너져도 30%를 갖고 있어요. 무너지든 아니면 아무리 시장이 날아갈 것 같아도. 그 이유는 나머지 종목들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저는. 제 멘탈을 위해서. 이해되시죠? 그리고 항상 강조해드리죠. 이론과 상식, 뭐 램시마가 어떻고, 바이오 시밀러가 어떻고, 뭐 세계 경기가 어떻고, 세계 흐름 다 좋아요. 그래. 그런 거 다 아는 거 좋은데, 실전은 또 달라요. 그래서 실전 투자에 중요한 것들을 제가 중점적으로 지난 모든 방송들에서 다루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 상식적인 것들은 당연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방송한 내용들도 이해되시죠? 끝으로 이제 좋아요를 꼭 눌러서 제 방송을 많은 사람들한테 추천이 된대요. 그래서 추천을 해주시는 걸 도와주시고,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셔서 다음 방송도 좀 챙겨주셨으면 감사드릴게요. 챙겨주실래요?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 중 한 명께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무료. 그래서 구독 알림을 설정하셔서 제 방송이 올려지면은 제 방송을 처음으로 응원해주세요. 네. 제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 유튜브 검색에 플랜 V 스타그를 검색하세요. 이유는 제가 카페나 전화번호를 댓글에 홍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댓글에 있으면 다 사기꾼입니다. 그죠? 저는 뭐 지금 막 유료 회원 막 이런 거 그런 거 운영 안 해요. 그죠? 사기꾼 조심해 주시고 매너를 지킵시다 우리. 네, 플랜 V 방송 댓글에 뭐 아직도 은근슬쩍 홍보를 하시는데 자꾸 그러시면은 저 진짜 제 강성 구독자분들한테 네, 잃을 거예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죠? 서로 매너를 좀 지키자고요. 그리고 플랜 V 구독자분들도 다른 곳 방송 가서 혹시나 뭐 제 홍보를 한다거나 그런 거 하시지 말고요. 그죠? 서로 매너를 지킵시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고, 그리고 이제 앞부분에 이제 내용들이 오늘 좀 있었는데 마음이 불안하실 때마다 이런 것들을 좀 훑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걸 보유하고 있고 이 주식 시장이 각각의 매력이 있거나, 그죠? 이런 것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쭉 다시 한번 훑어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전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해드리면서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